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을 둘러싼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루는 물질이라는 게 대체 뭔지, 그 본질을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신기하지 않나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의자, 마시는 커피, 심지어 우리가 들이마시는 이 공기까지. 이 모든 것들은 도대체 근본적으로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이게 정말 단순한 질문 같지만 사실 모든 과학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과학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딱 한 단어로 정리합니다. 바로 물질이죠. 정의는 아주 간단해요. 무게, 즉 질량이 있고 공간을 차지한다, 즉 부피가 있다, 그럼 그건 무조건 물질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탐험할 세계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세상에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종류의 물질이 있잖아요. 과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정리하고 이해하려고 했을까요? 가장 먼저 이 모든 물질들을 딱 두 개의 큰 바구니에 나눠 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바구니의 이름이 바로 혼합물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 가지가 그냥 섞여 있는 상태예요. 공기처럼 질소, 산소 같은 여러 기체가 섞여 있거나 우유처럼 물, 지방, 단백질이 한데 섞여 있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화학적으로 뭔가 새로운 걸로 변한 게 아니라 각각 자기 성질은 그대로 가진 채 그냥 같이 있기만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장면이 혼합물의 특징을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죠. 보세요. 모래랑 철가루가 막 섞여 있는데 여기에 자석을 싹 갖다 대면 어떻게 되죠? 철가루만 착 달라붙어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원래 섞여 있던 애들을 아주 간단한 물리적인 방법으로 다시 떼어낼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혼합물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근데 이 혼합물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설탕물처럼 어디를 찍어 먹어도 맛이 똑같이 단 균일 혼합물. 다른 하나는 흙탕물처럼 시간이 지나면 흙이 가라앉아서 윗물과 아랫물이 달라지는 불균일 혼합물이죠. 이걸 구분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섞인 알갱이들이 우리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의 차이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우리가 물질의 세계를 탐험하는데 아주 중요한 지도 역할을 할 겁니다. 우리는 방금 이 지도의 왼쪽 길, 혼합물이라는 길을 쭉 따라가 봤어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네, 바로 지도의 오른쪽, 그러니까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것들의 세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자석을 갖다 대든 걸음종이로 거르든 어떤 물리적인 방법을 써도 더는 분리가 안 되는 애들, 혼합물이 아닌 것들, 걔네들은 과연 정체가 뭘까요? 이제 물질의 가장 순수한 형태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그 정체는 바로 순물질입니다. 이름에서도 느껴지죠? 순물질은 혼합물하고는 다르게 조성이 항상 일정하고요. 그 물질만이 가진 아주 독특한 성질이 있어요. 예를 들어 순수한 물은 지구 어디에 있든 분자 구조는 H2O고 끓는 점은 늘 100도인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순물질도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딱 두 갈래 길로 또 나뉘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는 물처럼 전기를 가해서 수소랑 산소로 분해할 수 있는, 즉 다른 물질들로 쪼갤 수 있는 화합물이고요. 다른 하나는 금이나 산소처럼 그 어떤 화학적인 방법을 동원해도 더 이상은 절대로 쪼갤 수 없는 궁극의 기본 물질, 바로 원소입니다. 이 원소들이야말로 세상 모든 물질을 만드는 진짜 레고 블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물질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종류를 계속해서 파고들었잖아요. 이제 잠시 이 분류지도는 옆에 살짝 내려놓고요. 이번에는 이 물질들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또 어떻게 변신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물질의 세 가지 얼굴이죠. 바로 고체, 액체, 기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간단해요. 물질을 이루는 작은 입자들이 빽빽하고 규칙적으로 뭉쳐서 꼼짝 않고 있으면 고체, 비교적 자유롭게 슬슬 움직이면 액체, 그리고 아주 활발하게 미친 듯이 흩어져 날아다니면 기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변화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 거, 이거 변화 맞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얼음일 때도 H2O, 물일 때도 H2O. 그 물질의 근본적인 신분증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냥 입자들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뿐이죠. 이렇게 성질은 그대로인데 모양이나 상태만 바뀌는 걸 물리적 변화라고 합니다. 반면에
화학적 변화는요, 이건 스케일이 다릅니다. 아예 다른 신분증을 가진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수소랑 산소가 만나서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진 물이 되는 것처럼요. 철이 서서히 녹슬어서 붉은 산화철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핵심은 뭐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물질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의 여정에서 가장 깊고 가장 근본적인 곳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아까 모든 물질의 궁극적인 레고 블록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바로 원소. 그 원소의 속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요? 마지막으로 줌을 한번 쫙 당겨보겠습니다. 현대 화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돌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화학 반응이라는 건 결국 원자들의 분리, 결합 또는 재배열일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작은 원자들이 어떻게 만나고 헤어지고 자리를 바꾸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이죠. 주인공은 바로 원자였던 겁니다. 원자의 중심, 즉 원자핵 안에 들여다보면요. 플러스 전기를 띠는 양성자와 아무 전기도 띠지 않는 중성자라는 입자가 있어요. 여기서 진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양성자의 개수입니다. 이 양성자가 몇 개냐에 따라서 그 원자가 수소인지 헬륨인지 아니면 금인지가 결정되거든요. 한마디로 원자의 주민등록번호인 셈이죠. 과학자들은 이 복잡한 정보를 아주 간단한 기호로 표현하는 방법을 만들었어요.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소 기호를 딱 써놓고 왼쪽 아래에는 주민등록번호인 원자번호, 즉 양성자 수를 적고요. 왼쪽 위에는 양성자랑 중성자를 합친 값인 질량수를 적습니다. 이 세 가지만 알면 우리는 어떤 원소인지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세상이 고작 100여여 개 정도의 원소라는 레고 블록으로 만들어졌다면 왜 우리 주변에는 순수한 금이나 철 같은 단일 블록보다 물이나 소금, 플라스틱 같은 조립된 블록이 훨씬 더 많을까요? 그 해답은 원소들의 성격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원소들은요, 혼자 있는 걸 굉장히 불안해해요. 그래서 다른 원소들이랑 손을 잡고 더 안정적인 상태, 즉 화합물이 되려는 성질이 아주 강하거든요. 이걸 반응성이 높다고 표현하는데 우리 주변 세상이 이렇게 다채로운 건 바로 이 원소들의 활발한 반응성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긴 여정이었네요. 우리는 오늘 물질이라는 아주 큰 개념에서 출발해서 혼합물과 순물질을 거쳐 마침내 모든 것의 근원인 원자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이 궁극의 레고 블럭이라고 믿었던 원자가 정말 더는 쪼갤 수 없는 마지막 단계일까요? 아니면 그 원자 안에도 또 다른 미지의 세계가 펼쳐져 있을까요?